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북한이 동해와 서해에서 미사일과 방사포를 다수 발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분단 후 첫 NLL 침범 미사일 도발은 실질적인 영토 침해라며 윤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고강도 도발에 대한 대비를 지시했다라는 내용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셔서 보다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주 국민대 석좌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NLL 이남 약 26km 남쪽 지점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졌는데 우리 영해는 아니었습니다만 영해에 상당히 근접했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북한의 도발 상당히 계산되고 의도적인 도발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북한 스스로 박정천 북한에서는 군사정책 결정하는데 두 번째 지휘했어요. 군사위원회 네. 부위원장 박정천이 그 도발의 의도성을 명확히 했고요. 또 이번에 의도적인 것은 미사일을 사용해서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떨어뜨렸다는 건데 이게 그 북한이 기존에 했던 미사일 실험을 여러 가지 하는 걸 보면 기술 수준이 원하는 지점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방향은 울릉도 방향으로, 네. 낙하 지점은 아슬아슬하게 그 공해상에서 우리가 저 12해리를 영해로 치면은 27km쯤 됩니다. 57km 이격된 지점에 남방으로 또 26km 떨어진 지점에서 그 고도로 계산되고 네. 의도된 도발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 탄도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으로 날아오다가 중간에 영해에 가까운 NLL 이남에 떨어졌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계산된 어떤 이 도발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국방부에서 조금 더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세 발이 날아왔잖아요. 일단 아침에 그 세 발이 북한의 의도대로 전부 다 이제 울릉도 상공을 통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발이 낙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사한 장소, 네. 발사한 시간, 발사한 무기 체계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한 장소에서 발사를 했는데 그게 가다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떨어졌으면 이게 낙탄의 사고가 있는데 서로 다른 장소와 서로 다른 무기 체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발은 울릉도 상공을 통해서 보내고 한 발은 의도적으로 우리 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NLL 근방에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북한이 중국의 제20차 당대회 그러니까 10월 16일 이전까지는 주로 미사일 도발을 하다가 당대가 있는 동안에는 집중적으로 서해와 동해상에 방사포하고 야포를 쏘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 다시 이제 이 미사일을 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포를 쏘고 방사포를 쏜 것은 9.19 합의를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적대적 방지구역, 행위하지 말자고 하는 금지구역, 우리 흔히 얘기해서 완충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완충구역에 대한 도발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도발을 한 거죠. 한국의 영해를 영해 가까이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백령도 울릉도 상공을 지나가게 했으니까 이건 명백한 우리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가 있죠. 의도적입니다.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2010년도에 그 연평도에 도발할 때는 미사일 사용하지 않고 방사포를 사용해서 도발을 했는데 그 당시 한 170발 쐈는데 절반은 바다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도발하기 직전에 북한이 호국훈련이죠. 한국과 미국의 지상군이 야외 기동훈련입니다. 이 기동훈련에 대해서 계속 침략 행위라고 경고를 하다가 연평도에 포격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우리 그 한국과 미국의 연합 공군 훈련, 빌리언트 스톰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훈련이 진행되는 중에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세 발을 같은 미사일 정밀적으로 이제 정밀 분석해야 되겠지만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아주 애매한 지점에 떨어뜨린 지점은 고도로 의도되고 계산되어서 낙탄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럼 이게 멀리서 올려다 떨어졌으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인데 지금까지 나온 발표 내용과 이렇게 정황을 볼 때는 또
2010년도에 연평도 도발 사례를 본다면은 고도로 새로운 어떤 국지 도발을 위한 하나의 그 준비 여건을 만드는 구실을 찾는 그런 도발이 아닐까 하는 강력한 의구심이 듭니다. 네. 예, 새로운 국지 도발 가능성까지 있는 그런 도발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번 도발로 인해서 울릉도 지역에 오전 한때 공습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뭐 울릉도 주민분들은 당연할 것이고 일반 우리 국민분들도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끼셨을 텐데 이 경보가 발령됐다라는 그 의미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반대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민방위 훈련할 때 사이렌 소리 한번 들어보셨나요? 예. 그 이제 최근에는 이것도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지난번에 북한이 이 화성 12형을 쐈을 때 지나가는 차, 기차 다 중단시키고 전부 다 사람들 대피시키고 했단 말이죠. 네. 그 이제 우리도 이런 그 소위 말하는 그 북한의 어떤 국제적인 도발이든 지금처럼 뭐 미사일에 대한 도발이든 이런 도발이 있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 이제 크게 보면 경보라고 하는 것이 공습 경보가 있고 경계 경보가 있거든요. 우리 민방위 훈련할 때도 그렇게 했었어요. 했는데 공습 경보라고 하는 것은 적의 이 전투기 또는 폭격기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지금 공습을 하고 있다. 또는 이제 포탄이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 빨리 대피소를 찾아서 들어가시라. 지금 움직이는 행동을 그만해라. 차를 중지시키고 들어가시라 하는 것이 이제 공습 경보고요. 공습 경보가 계속 오래 갈 수는 없거든요. 그거보다 격을 낮춘 것이 이제 경계 경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울릉도에서는 오늘 아침에 이런 공습 경보가 떨어지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경계 경보로 그 경보의 수준을 조금 낮추었죠.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공습 경보가 내려지면 지하 시설로 대피하는 것이 우선적인 대피 요령인데 연평도 같은 서해 NLL 지역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그동안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서해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께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좀 돼 있을 것 같은데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오늘 경습 경보가 울렸을 때 울릉도에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놀랐을 거예요. 이 공습 경보는 3분 정도 이렇게 사이렌이 울리거나 막 난타종을 네. 치거든요. 3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 사이렌이 맹맹 울리고 종을 할 때 울릉도 우리 국민들이 한 9천 명 되는데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뉴스를 접한 네. 우리 국민들도 놀랐을 테고 이 공습 경보는 그렇고 이제 경계 경보는 한 1분 정도 이렇게 사이렌이 좀 조용하게 울리겠죠. 근데 평소에 이 우리 국민들이 대피소 정도는 눈여겨 봐둬야 돼요. 공습 경보, 경계 경보 또 제나이라든지 이런 북한군 도발했을 때 대피소를 봐뒀다가 네. 공습 경보가 나면은 그 대피소를 신속하게 이동하는 이런 훈련은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우리 김열수 교수님 지적한 대로 좀 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른 선진국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 필요한데 아마 이 울릉도 올 국민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참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탄도 미사일은 이게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는데 낙하 지점이 떨어져도 원하는 지점이 떨어져도 공상 오차라는 게 있어요. 네. 피해 정확하게 낙하 지점이 안 떨어져요. 크루즈 미사일이 달라갖고 그래서 탄도 미사일인데 그래서 방향이 울릉도 방향으로 가다가 하나 떨어졌지만은 추가 울릉도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울릉도를 목표로 해서 도발할지 모른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잘한 거예요. 공습 경보를 울리고 경계 경보를 울린 건 잘한 건데 네. 평소에 훈련의 필요성을 우리 국민들이 서로 자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도 좀 들더라고요. 북한이 일단 고도로 계산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만 우리 영해에 워낙 근접했었기 때문에 또 탄도미사일은 계산된 정확한 위치에 탄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서 더욱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그건 뭐 정확하죠. 사실상 지금은 이제 북한의 미사일들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과거에 그 남북 협상을 하고 그럴 때 이제 그 협상팀들이 같이 이제 술 한잔 먹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북한의 미사일이 이게 워낙 사거리 공사노차,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우리 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이쪽에 떨어져야 되는데 전혀 딴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네. 그런 게 있는데 그 정도로 하면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북한 그 협상팀에서 나온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원래 탄도미사일은 아무데 떨어져도 다 그게 명중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는 자신들이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그 정밀도가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탄도미사일 거기 한 발이 우리 NLL 북원 거기에서 떨어졌는데 거기에 우리의 그 어선이나 또는 상선이 거기에서 만일 격침을 당했다. 그러면 이건 큰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 무슨 뭐 경보를 내려서 우리가 그쪽으로 미사일 쏠 테니까 그쪽으로 항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해 준 적도 네. 없잖아요. 그거 자체가 우리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봐야죠. 네. 이 점에서 하나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남북한 군사 합의서에 NLL이 선의 개념에서 지역 개념을 살짝 바꾸는 게 있어요. NLL 일대를 평화수역을 바꾼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북한은 NLL 26km를 이렇게 떨어져 놓고도 그 군사 합의서 상의 그 용어를 갖고 자기들이 잘못이 없다고 또 발뺌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발사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모두 10발 이상을 지금 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서해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미사일을 섞어서 쐈거든요. 어떻게 좀 그 의미를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이 섞어 소개한 건요.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올해만 들어서도 벌써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특히 지난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단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1000km 이하로 나가는 단거리 미사일이죠. 그거 4종류를 각각 2발씩, 8발씩 쏘기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발사했던 것이 KN-23, KN-24, KN-25, 그리고 이제 전술 유도 무기 이렇게 해서 4종류예요. KN-23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4라고 하는 것이 뭐 북한판 에이테킴서, KN-25가 이제 장거리 방사포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명칭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렇게 섞어 소기를 해서 날아오게 되면 어디에 지금 핵무기가 들어있는지 그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각 사거리가 다르고 높낮이가 다르고 그러면 우리는 레이더를 통해 가지고 그걸 오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의 대응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목적으로 이렇게 섞어 소기 연습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섞어 소기를 오늘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대통령실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이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 애도 기간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것, 인륜에 반하는 비인도주의적 행위다 이런 비판 피할 수가 없어 보이는데 북한의 무모함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요.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북한이 인륜을 저버린 거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북한을 정확하게 본다면은 우리가 혼란에 빠져 있고 어려움을 처해 있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있을 때 이 혼란을 좀 더 증폭시키려는 게 북한의 대남 전략의 전술이에요. 우리가 어려우니까 우리 사정을 봐줄 거다 이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냉정하게 봐야죠. 그래서 북한이 우리가 이게 그 이태원의 어떤 비극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니까 도발도 중지하고 핵 실험 준비한 것도 중단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 대해서 공개적인 어떤 도발도 안 할 거다 이런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도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무도하고 또 이런 우리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냉정하게 이 북한에 대한 이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네. 저는 오히려 이태원 비극이 났을 때 북한이 이 비극을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고 분열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걱정을 했었어요. 그 걱정한 대로 도발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오늘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어떤 좀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을까요? 아주 공격적인 방안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칭적인 방안이 있을 겁니다. 공격적인 방안은 정말 북한이 우리 주권을 침해했으니까 아이고 그냥 우리도 그냥 미사일 동원해가지고 북한 지역 쪽으로 NLL 넘어서 그냥 거기다 쏴버리자. 그런 게 이제 공격적인 대응일 네. 거고요. 대칭적인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NLL 부근에 북한이 떨어뜨리긴 했지만 우리도 북한이 세 발 이제 발사를 하고 그 뒤에 다시 섞어 쏘긴 했어도 지대지 미사일 발사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 그 정도 수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대칭적 이제 어떻게 보면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공격적 대응은 자제하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것은 아마 대칭적 대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군기가 공대지 미사일을 세 발을 쏘았거든요. 네. 그 공대지 미사일 세 발 쏜 것은 북한에 세 발 쏜 것에 대한 대칭적 차원에서 그렇게 네. 쏘았다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일단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고요. 우리 그냥 감정상으로는 공격적으로 대응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네. 굉장히 고조되고 에스컬레이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취한 조치는 적절했다라고 봅니다. 그 전체적으로 지금 대응의 기조가 인식과 의지와 능력이지 않습니까? 인식을 이번에 우리에 대한 우리 영토에 대한 영해에 대한 침략 행위로 본다. 그 인식이 전제가 좋았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지,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게 그 많은 책임을 추궁하고 강요하겠다는 거고 오늘 F-15가 떠서 슬리미아 그 공대지 미사일은 NLL 북측 지역에 세 발을 쏟거든요. 네. 이 부분 어떻게 보면 대칭적 어떤 비례적 어떤 대응을 넘어서서 북한은 우리 쪽에 한 발을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세 발을 이렇게 그 대칭적 위치에 떨어뜨리면서 강력한 어떤 군사적 의지 이런 부분을 북한에 보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 주셨지만 북한이 NLL 이남으로 26km에 떨어진 지점에 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정확하게 이 거리만큼을 계산해서 NLL 이북으로 이 거리만큼을 정확하게 타격했다. 언제든지 정확하게 우리도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과시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제 국민들께서 북한에서 자꾸 이렇게 탄도탄 발사하고 그러니까 불안해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국민들께서 안심해도 좀 괜찮은 게 생각보다 우리가 미사일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북한이 쏘는 것은 주로 지대지, 땅에서 땅으로 쏘는 거잖아요. 북한이 비행기가 못 뜨니까 공중에서 그러니까 북한의 공군기에서 땅으로 미사일 못 쏘거든요. 북한의 함정이 형편이 없으니까 그것도 지금 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고요. 물론 잠수함에서 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만 한국은 이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어요. 사실상 지대지 미사일은 현무 계열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타우루스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독일에서 우리가 도입한 미사일인데 이것은 1,5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창문 하나를 정확하게 이렇게 뚫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정밀성을 갖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함대지 그리고 잠대지 정말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 못지않게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밀도는 정말 세계에서 뭐 한두 번, 두 번째, 세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그만큼 정밀도를 가지고 있고요. 폴란드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우크라이나에서 지속적으로 한국에 그런 미사일을 좀 이렇게 달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한국의 미사일 성능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것을 자기네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도발할 때 조심해야 될 겁니다. 언제 우리가 정말 북한을 타격할 때는 아주 정밀한 창문 정도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북한도 좀 인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군이 발사한 그 공대지 전투기에서 지상을 떨어뜨린 그 슬램은 110km 정도 사거리인데 창문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고요. 이번에 우리 공군과 미국 공군이 비질런스 스톰이라 이름으로 그 연합 공군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의 목표는 뭐냐? 북한이 도발했을 경우에 북한의 표적지 한 700개 내지 800 정도 표적을 두고 그 표적을 일거에 출격을 해서 다
다 파괴할 수 있는 네. 능력을 훈련하는 거예요. 북한이 진짜 도발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감당해야 됩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조금 물론 북한이 도발하는데 놀라고 또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군을 믿고 첫째 우리 군을 신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불안함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군을 신뢰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통상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북한이 도발을 자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행태를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한미 연합훈련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산에는 미국의 핵 추진 지금 잠수함도 들어와 있는데도 이런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북한이 전술핵 보유를 했다라는 어떤 자신감 때문에 이렇게 도발을 하는 것인가 여러 해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요.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8월 25일부터 우리 레이건 함이 들어와 가지고 한미 간에 해군 훈련 했죠. 그리고 이제 한미일 간에도 연합훈련 했죠. 그때도 북한은 미사일 쏴가지고 도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한미 간에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하는 한미 전투기 240대가 동원되고 그리고 부산에는 LA급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그게 들어와서 전개돼가지고 같이 훈련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 다시 도발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제일 큰 건 이런 거예요. 북한 스스로가 이제 핵무기 가졌으니까 아무리 미국이 이런 전략무기 전개하고 그래도 나는 그게 관여하지 않겠다. 개의치 않겠다. 그러니 나는 내대로 내 훈련한다. 대신에 내가 이런 도발을 안 하게 하려면 너희 훈련하지 말아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핵 그늘 속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북한의 핵 그림자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대비 나중에 논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대비가 철저하게 있어야 북한 스스로가 한 번이라도 도발할 때 생각하고 도발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오늘의 도발 배경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9월 9일입니까? 북한이 핵무기 사용의 법제화를 했어요. 9월 8일. 네, 9월 9일이죠. 네, 9월 9일 핵무기 사용의 법제화를 통해서 일하시게 핵무기 사용의 원칙과 조건 이런 걸 했는데 그 조건이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그 조건 5개 중에서 보면은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라고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할 때는 참 이렇게 지켜만 보다가 막 이제 연합훈련 중인데 도발하는 것은 핵무기 사용의 법제화, 핵무기를 믿고 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며칠 전에 미국이 핵태세 검토 보고서나 국방전략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은 그 체제의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런 선언을 확고하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또 북한에서는 굉장히 이제 새로운 고민이 시작될 겁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번 훈련에 이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전폭기가 과연 참가할 것이냐 이런 관심이 많았는데 미국에서는 불참한다 이렇게 밝히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도 이 북한이 이번에 워낙 이 수위를 높인 도발을 하다 보니까 다시금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B-1B가 전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북한이 이제 미국이 의도적으로 이 긴장을 좀 고조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금 괌에 B-1B 4대가 지금 전개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 참가를 안 시켰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오히려 더 큰 도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도발의 책임을 오히려 한국과 미국한테 핑계로 이제 뒤집어 씌우고 있고 적반하장격이죠. 이런 정도에서 미국이 판단할 때 그러면은 이게 나흘 동안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하니까 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밖에 안 걸려요. 언제라도 출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예. 오늘 새벽에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담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남한이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한미를 동시에 겨냥하는 발언을 했고 무력 사용 기도 시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이다. 경고로만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거기서 무력 특수한 수단은 저는 핵무기로 생각을 합니다. 핵무기로 생각을 하고 이전에 우리가 뭐 작전 계획을 북한에 짤 때는 북한이 북진했을 경우에 북한이 그런 대략살상 무기를 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네. 그 핵법제화 원칙에 따라서 전장의 주도권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재래식 무기도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자기들에게 그걸 도발로 인식되는 행위를 하면은 특수한 수단, 핵무기를 이용하거든요. 엄청난 겁박이고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도 거듭 의지를 밝히고 여러 가지 문서를 밝히고 있지만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은 북한 지도자는 물론 체제의 종말을 하겠다는 그 메시지도 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그걸 NCND에서 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괌에 대기하고 있는 그런 폭격기 같은 경우에도 뭐 전개한다 안 한다 꼭 밝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지작거리는 순간 그 북한의 지도자나 유정자들 오늘 미국은 좋은 표현을 썼어요. 국가가 아닌 레짐이라 그랬어요. 컨트리가 아닌 레짐의 디 엔드 종말을 맛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미국도 그 의지를 보여주고 우리도 그 의지를 같이 잘 실현되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박정천이 한 얘기에 조건절이 붙어 있어요. 예. 조건절이 미국과 남한이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이게 조건절이잖아요. 근데 한번 보시죠. 1953년 7월 27일 이후부터 지금 7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70년 동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국지 도발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무슨 하다못해 합의서를 파기한 적이 있습니까? 뭐 한 게 있어요. 1953년 이후에 정전협정 이후에 지금까지 북한이 얼마나 많은 국지 도발을 하고 그리고 남북한에 있었던 기본합의서, 남북한에 있었던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 그거 전부 다 위반했잖아요. 9.19 합의도 심지어 지금 위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북한 레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 북한에 대해서 공격하러 가는 그런 훈련이 아니잖아요. 이 훈련을 왜 해요? 이 훈련하는 목적이 뭐예요?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고도화시키고 그리고 전술핵 운용 부대를 시험하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전술핵을 사용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한미 간이 훈련을 하고 한미일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도리어 북한은 반대로 지금 우리한테 적반하장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라고 봐야죠.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합참이 밝혔는데 북한이 강원도 고성 일대 완충구역에서 100여 발의 포격을 진행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그렇죠. 대로 이 북한의 국지 도발, 어떤 북한의 이 도발 행위가 지금 중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2010년도 연평도 도발할 때도 이제 우리 호국 훈련을 구실로 해놓고 몇 차례 이렇게 성명서 도발 움직임을 보이다가 178발 포를 쏘거든요. 지금 오늘 10발 쏘고 지금 100여 발 포격을 했다 그러는데 이것이 국지 도발로 좀 연계될 가능성이 많고요. 조심스럽게 북한의 행위를 보면은 지금 ICBM 발사를 안 하고 있어요. 네. 핵 실험을 할 듯 하면서 봄부터 해서 실험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미국과의 그 여러 가지 협상 여지를 가져가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도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우리 군이 경계태세도 격상하고 합니다만 국지 도발에 대해서 정말 잘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지 도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주 국민대 석좌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